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반도체 대란에도 3분기 순이익 1.9조. 사상 최대 실적.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칩 공급난에도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날 3분기 순이익이 16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억 3,100만 달러 대비 5배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의 분기 순이익이 1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올해 2분기에 이어 두 번째다. 3분기 매출은 13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57% 증가한 것이자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집계 기준 월가 예상치 136억 3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주당 순이익도 1.86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넘어섰다. 테슬라의 실적 호조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와 원자재 부족으로 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 특히 북미와 중국 시장 내 판매 증가가 테슬라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뒷받침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앞서 테슬라는 올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24만 1,300대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에서 반도체 부족, 항만 병목 현상 등 공급망 문제 때문에 공장을 전속력으로 가동하는데 악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회사의 공급망과 엔지니어, 생산팀들이 독창성과 유연함을 갖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한 결과라고 밝혔다. 테슬라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양산 준비 순항. 테스트 속도.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양산 계획이 순항하고 있다. 셀 개발 단계를 넘어 배터리팩 시제품을 생산, 시범 테스트의 속도를 낸다. 테슬라는 20일 열린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4680 배터리셀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테스트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배터리팩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결과는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인근에 위치한 카토 로드 시설에서 4680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테스트를 위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배터리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터리팩 아키텍처에 필요한 전 후면 바디 주조물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다. 올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도 4680 배터리셀 성능, 시범 테스트 결과 등 개발 진척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테슬라는 배터리셀 성능, 시범 테스트 결과 등 성공적인 개발 진척 상황 등을 밝히고 대량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제조 공정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테슬라가 4680 배터리셀 생산 수율을 70에서 80%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성공적인 수율 개선, 검증 작업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대량 양산에 돌입한다.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길이 80mm인 원통형 제품이다.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출력을 6배 향상시키고 주행거리를 16% 늘린다. 대형 전기 트럭 세미 모델 Y를 비롯해 테슬라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오는 2023년 연간 100GWh, 2030년 3000GWh까지 확장한다는 목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탈 인텔 선언. 삼성 파운드리 경쟁도 새 국면. 애플이 지난 15년간 2년을 맺어온 인텔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맥 시리즈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부품 공급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파운드리 업계도 공급선의 연쇄 이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치열한 수주 기술 경쟁에 막이 오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M1 프로와 M1 맥스가 탑재된 노트북 맥북 프로 신제품을 출시했다. 애플은 이를 통해 지난해 출시한 중저가 노트북을 들어가는 M1에 이어 프리미엄 맥북인 맥북 프로까지 이어지는 자체 개발 반도체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새로운 반도체가 탑재된 맥북 프로는 타사 고성능 모델 대비 1.7배 빠르다고 애플 측은 밝혔다. 애플은 이를 통해 모든 노트북에 인텔 CPU 대신 자체 칩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이번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인텔의 반도체를 장착한 기존 맥북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애플이 독자 노선을 택하면서 파운드리 업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애플의 부품 수급선 변화로 파운드리 수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애플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설계만 맡고 생산은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때문에 애플이 발주한 일감이 늘어나는 만큼 인텔에서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대형 기술업체 간 경쟁이 파운드리 업계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연구원 김영택 연구원은 일감이 감소하더라도 최근 반도체 품귀 상황은 새로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발주 시장의 지각 변동은 파운드리 업체 간 기술 수주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에 탈 인텔이 가시화되면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홍콩의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 2분기 기준 58%로 절반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이르지만 점유율이 14%에 그쳐 격차가 크다. 아직 애플의 새로운 칩을 어느 업체가 수주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애플과 TSMC의 동맹 관계가 굳건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독점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3도 TSMC의 AP가 들어간다. 이는 애플이 신제품 라인업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꺼려 삼성 대신 대만 TSMC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다. 파운드리 업체 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애플이 독자 노선을 택한 이유가 첨단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애플과 TSMC의 협력에 대응해 경쟁 업체들의 기술 개발 경쟁도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TSMC는 애플과 함께 2024년 2나노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인텔도 반도체 왕좌를 다시 찾기 위해 같은 시기 2나노 공정으로 퀄컴의 칩셋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퀄컴의 칩셋은 TSMC와 삼성이 제조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소식입니다. MS, 한국 중부 리전의 애저 가용 영역 개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애저 가용 영역을 개설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1일 국내 고객의 회복 탄력성 및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중부 리전의 애저 가용 영역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가용 영역은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대한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돼 독립적인 전력, 냉온습 및 물리적 보안 등의 시설을 갖춘 최소 3개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다. 애저 가용 영역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오류는 물론 지진, 홍수, 화재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물리적인 분리가 보장돼 데이터 센터를 보호할 수 있다. 리전 내 하나의 영역이 영향을 받을 경우 해당 리전의 다른 두 영역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애저 가용 영역은 기존 단일 데이터 센터보다 고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 등이 높다. MS에 따르면 애저 가용 영역은 왕복대기 시간이 2ms 미만인 초고속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 이는 빠른 서비스 응답을 제공해 고객에게 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가용 영역 또는 영역 간 이동하는 모든 데이터는 최고 보안 표준을 준수해 암호화된다. MS는 한국의 신규 가용 영역을 추가하면서 현재 전 세계 22개 리전에서 가용 영역을 제공 중이다. 연말까지 애저 서비스를 운영 중인 모든 국가에 가용 영역을 개설할 예정이다. 향후 설립될 모든 신규 데이터 센터 리전에도 가용 영역을 포함할 방침이다. MS는 전 세계 140개 국가에서 60개가 넘는 리전을 운용 중이다. 13만 마일 이상의 해저, 지상 및 도시 통신 광섬유로 연결된 애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능, 속도, 안정성, 보안 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 시험 발사 내년으로 또 연기.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의 시험 발사가 추진 시스템 결함으로 지난 8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내년까지 미뤄졌다. 이에 보잉은 이미 유인 우주선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경쟁사 스페이스X에 한참 뒤처지게 되었다.
CNN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 8월 스트라이너의 무인 시험 비행을 몇 시간 앞두고 발견된 추진 시스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유인 비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가 보잉 관계자는 스트라이너가 우주 비행사를 싣기 위해서는 여전히 무인 임무를 완료해야 하며 시험 비행은 현재 내년 중순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CST-100 스타라이너는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나르기 위한 7인승 캡슐이다. 나사는 보잉과 스페이스X와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우주인들을 싣고 이스지를 오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1호와 달리 스타라이너는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서 무수한 문제들과 지연을 겪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우주선이 이스즈와 도킹하지 못하자 지구로 조기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월에는 우주선을 발사될 로켓에 탑재까지 했지만 비행 전 지상 점검에서 추진 시스템 결함이 발견되어 다시 경납고로 돌아가야 했다. 보잉은 우주선의 추진체에 연료를 공급하는 밸브에서 노수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하지만 보잉 관계자는 누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발사를 시도했다면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스타라이너 개발을 감독하고 있는 스티브 스티치 나사 민간 승무원 프로그램 책임자는 밸브 누수가 전례 없었던 건 아니라며 우주왕복선이 운행될 때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원래 2017년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스타라이너의 지연으로 인해 나사는 이달 초 스타라이너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우주비행사 일부를 향후 스페이스X 임무에 재배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